요즘 환자가 없어도 너무 없단 말이야. 아니,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는 환자가 미어 터진다 하는데 왜 우리 병원만? 참, 이대로는 안 되겠네.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네. 병원 마케팅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 요즘 저희 병원에 환자가 좀 줄어서 마케팅을 좀 해볼까 했어요. 그 너튜브나 사람별 그램 채널은 있으시죠? 그런 거 없는데요. 선생님, 요즘 경쟁 병원에서는 다들 SNS로 광고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라 그게 먹힐까요? 아유, 그럼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너튜브 보시고 그 자녀분들도 SNS를 보고 추천을 했다면서 병원에 오시고 합니다. 아, SNS 광고는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영상이나 그 치료 전후 사진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요? 예. 저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해 로이어 광고 대행사와 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자. 연골의 90%가 재생됩니다. 라고 넣고 이 부분에는 수술 없이 2주 후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본인이 의사인가요? 라고 하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그 재생치료 클리닉도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설한 병원에 그 너튜브랑 사람별 그램 아이디하고 비번 좀 보내주세요. 영상 오늘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재생치료 클리닉에서 하는 기술은 처음 보는 거던데. 이 치료법은 국가가 인정한 신의료 기술입니다. 라고 자면 넣으면 되겠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글쎄요. 원장님이 SNS 올린 거는 사진을 비교해서 만들면 되겠다. 연골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라고 자막을 넣고 이거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거 의료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사전 심의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원장님 개인 SNS에 올린 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병원 채널에만 안 올리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디랑 비번 보낼 테니까 바로 업로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허리야. 맨날 약 먹고 치료받아도 소용도 없고 어디 시술 잘하는 데 있으면 한번 가봐야 되나? 먹고 또 광고가. 알고리즘을 탔네요. 병원이네. 진짜가 연골이 90%나 재생이 된다고? 통증도 2주면 사라지고. 엄마야, 여기 어디고? 바로 가봐야겠네. 지난번에 시술한 건 좀 어떻습니까? 차도가 좀 있던가요? 아니요. 시술한 딱 그날 하루뿐이고
영 나아지는 기미가 없네요. 병원 광고에서는 2주면 통증이 사라진다더니 치료받은 지 저는 한 달이나 됐는데. 아무래도 환자마다 예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태를 보고 추가 치료를 결정하는 게 뭐 어떨까 합니다. 예. 광고에서는 금방 다 낫는 것처럼 하더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는 기미도 없고 그 광고 다 사기 아이가? 아들이 너튜브 광고는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예. 거기 보건소죠. 의료 광고 민원을 좀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광고 영상 사전 심의를 안 받아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요? 아니, 저는 광고 대행업체의 모든 걸 맡겨서 진행했는데 제가 왜 처분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리고 제 개인 SNS 영상도 심의 대상이 됩니까? 저는 이 행정처분 못 받아들입니다. 네, 의사인 김성수 씨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일이 왜 발생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주변에서 요즘 개인 인터넷 방송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쇼츠 뭐 이런 걸 보고 병원을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재현 변호사님. 자, 우선 보건소에서 지금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처분입니까? 네, 이 사안에서 이제 보건소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의료법상 불법 혹은 위법 광고에 따른 이제 행정 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문제가 된 너튜브 영상이나 SNS 이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그러니까 이제 삭제나 수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위법 내용이 좀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제 업무 정지에 가름해가지고 이제 과징금 처분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지금 SNS 내에서의 이제 불법, 위법 광고가 문제가 된 건데 드라마에서 보면요. 지금 개인 SNS 계정에도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대행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전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행사의 설명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처럼 너튜브나 이제 인별그램을 통해서 이제 의료 관련 영상을 좀 올리는 경우에는 개인 계정이든 이제 병원 계정이든 거의 예외 없이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실제 이제 의료법상 이제 사전 심의 과정에서는 개인 SNS냐 뭐 아니냐 뭐를 따지기보다는 해당 의료 광고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뭐 너튜브 채널이나 이제 개인 SNS에 뭐 치료 효과를 좀 강조한 영상이라든지 시술 관련 내용을 좀 올렸다. 뭐 그런데 이제 사전 심의 없이 이제 광고를 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의 형식이라든지 뭐 계정의 귀속보다는 환자의 유인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의료 광고인지 그걸 여부로 중심적으로 판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그게 개인 계정이든 병원 계정이든 상관없이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의료 관련 게시물들이 전부 뭐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의료법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좀 일반적인 건강 뭐 정보 뭐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의료 광고인지 여부라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시술이나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제 효과를 좀 강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병원이나 의료인을 좀 선택하도록 좀 유인을 하는 내용이다 하면은 형식이 이제 개인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광고로 판단되고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이거 반대로 이제 특정 병원이나 뭐 시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 정보 또는 건강 상식 수준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뭐 항상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의 대상인지 판단 경계가 상당히 좀 좁고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광고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 싶다면 광고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이 김성수 씨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광고 대행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심의에 대한 책임도 대행사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지점인데요. 네. 의료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해당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이제 의료법은 누가 영상을 기획했냐 또는 이제 누가 편집했냐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 광고를 통해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 대행사가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내용을 승인하고 게시를 좀 허용하고 실제 진료를 하는 사람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네. 사전 심의를 위반에 대한 책임 역시 그 의료인 본인한테 귀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광고 대행사도 별도의 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의료법상 사전 심의 의무와 행정처분의 대상은 의료인이다라는 점은 반드시 숙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광고 대행사에서 그 영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네. 자, 그런데 의료인이 이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대행사에서 좀 과장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네, 이 경우에도 크게 이제 결론이 이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있다.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의료인이 과장된 표현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광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게시를 좀 허용을 하고 또 그 광고를 통해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주체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대행사가 알아서 만들었다 또는 나는 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정은 이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되질 거의 그렇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광고 대행사가 이제 의료인의 의사와 좀 완전히 무관하게 위법한 광고를 제작했다면 이건 이제 의료인의 어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 입증하기도 쉽지를 않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대행사 역시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사전 심의 절차가 이거 지금 어디 방송국에 갖다 줘야 되나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 사전 심의 절차도 사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료인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이제 광고에 사용할 영상이나 문구, 그 이미지 등 시안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지정된 의료 광고 자율 심의 기구에 사전에 심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현재 의료 광고 심의는 의사인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 같은 경우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이제 각 그 지역별 협회의 산하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심의기관에서는 광고 내용이 이제 의료법상 이제 금지되는 허위나 또는 이제 과장 표현은 없는지 또 환자에게 또 오해를 줄 소지는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다 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필 변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광고 내용 중에 일부 표현에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이제 뭐 조금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건부 승인이나 수정 요청이 나오게 되고 그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광고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제 광고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그러지가 못했고요. 자, 하윤경 씨가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영상에 좀 과장된 표현이 네.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2주면 90% 연골이 재생이 된다. 네. 통증도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국가가 인정한 예. 신의료 기술이다. 요거는 뭐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네. 이게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게 해당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해당 이제 표현들은 의료법상 허위나 이제 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제 의료법은 단순히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소비자가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주면 100% 낫는다. 연골 치료면 다 재생한다는 취지의 이제 표현이라면 네. 그런 치료나 시술은 모든 환자에게 뭐 일정 기간 내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의학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확정적, 단정적
치료 효과나 표현을 명확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국가가 인정한 신의료 기술이다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신의료기술이라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면 이 표현은 이제 소비자에게 국가가 마치 뭐 보증한 치료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뭐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허위나 과장된 영상을 올렸을 때 행정 처분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의료법상 허위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의료 광고는 명백하게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나 이제 또 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이제 보건소가 마찬가지로 이제 시정 명령 또는 업무 정지 그리고 이제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계좌 기간이 좀 길고 광고 노출 효과가 좀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한 뭐 시정 명령이나 경고 조치보다는 네.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허위 과장 광고와 이 사전 심의 위반이 네. 뭐 행정 처분, 뭐 업무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거니까 네. 형벌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형법상의 어떤 다른 처벌은 없나요? 네, 이 부분도 많은 이제 의료인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허위나 이제 과장 광고 또는 이제 사전 심의를 위반했던 이제 광고들은 행정 처분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의료법 제 89조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 광고를 하거나 네. 또는 이제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보건소의 시정 명령이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사안이 좀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의 고발로 이어지고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모든 위반 사례가 곧바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광고의 내용이나 수위, 뭐 반복 여부, 뭐 고의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김성수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신속하게 이제 문제가 됐던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이제 삭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이제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가 된 광고가 어떤 부분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그러니까 허위 과장 표현인지 사전 심의 위반인지 그 위반 범위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 보건소 조사에 성실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위반이 뭐 처음인지 또는 반복적인 광고였는지 또는 고의로 했던 것인지 광고 대행사의 관여 정도는 어떠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SNS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료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렇죠.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실제로 사실 이런 사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 너튜브나 이제 SNS를 통한 의료 홍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영상이나 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 때문에 뭐 환자 민원이 좀 접수되고 네. 뭐 그걸 계기로 보건소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 사안이 결코 뭐 예외적이거나 이례적인 사례는 아니고, 그러니 이제 병원이나 의원을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근데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상세한 법적 규정들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그 개인 채널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예. 있을까요? 충분히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고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 한다면 무조건 광고로 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의료인이 개인 SNS나 너튜브에 이제 컨텐츠를 올릴 때는 특정 시술이나 뭐 치료 효과를 설명하면서 환자가 병원이나 의료인을 선택하도록 좀 유도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의료 광고로 좀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는 첫째 이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좀 사전 심의를 거친 뒤에 게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둘째, 이제 광고 대행사 설명만 믿기보다는 의료인이 본인이 직접 최종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이제 게재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게 광고인지 여부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각 뭐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 문의도 가능하니까 문의를 해서 확인을 받는 것도 충분히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의료 광고는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너튜브나 SNS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하는 시대일수록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정보 제공인지 또는 광고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의료 정보를 접하실 때 이게 이제 과도하게 확신에 찬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제 짧은 기간의 완치를 보장하는 말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